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5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명동이란 말에 동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명동의 동이가 동자가 무슨 뜻이냐, 이라는 것은 이제 옷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동체 착륙이라는 걸 가끔 우리가 접합니다. 좀 비행기가 비상시에 이렇게 비상하게 착륙하는 동체 착륙이다. 그리고 동인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동자다, 같은 글자다. 어떤 글자를 쓰고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이, 구명동이의 동이는 동자는 큰 창자동이다 또는 몸통을 얘기하는 몸통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는 오디자다. 네, 오디자는 뭐 이렇게 옷을 입은 모양일까요? 그런 글자가 변한 것이다. 자, 큰 창자나 몸통은 이제 사람의 몸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육달월이 들어갔다. 발음은 한 가지 동이다. 네. 글자는 단순합니다만 이 한자를 볼 기회는 이제 별로 없다.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에 이게 동의를 보겠습니다. 남자가 입는 저고리다. 겹끝과 핫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꼭 남자가 입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입는 저고리를 얘기한다. 배자와 같이 생긴 것으로 배자. 네. 한복에는 저고리나 적삼 위에 또 양복에는 셔츠 위에 덧입는 소매가 없는 옷이다. 흔히 호주머니가 달려있다. 네. 이 동의는 결국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조끼, 그렇죠? 조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끼는 이제 물론 일본말입니다. 일본말로 조끼에서 왔다. 일본 사전 찾아보면 이 조끼라는 것은 포르투갈어의 이러한 단어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동의와 조끼가 비슷한 같은 종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배자라고 나왔죠. 배자. 추울 때 저고리 위에 덧입는 주머니나 소매가 없는 옷. 앞에 동의에는 주머니 같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만 소매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만 비슷하다. 겉감은 흔히 양단을 쓰고 안에는 토끼, 너구리 따위의 털을 넣는다. 예, 요즘은 잘 입지 않는 한복에 곁들이면 그런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구명동이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구명동이 구명조끼라고 주로 요즘은 말을 하면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조끼나 같은 말이다. 물에 빠져도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조끼를 구명동이라고 한다.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몸에 붙여 입는 동이라는 것이 몸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옷에 몸통만 있는 옷이다. 이렇게 소매 같은 게 없죠. 네, 그래서 이것을 구명동이라고 한다. 이때 동자를 저 동자를 쓴다. 자, 이제 동체라는 것,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했다든지 할 때 그렇게 나오는데 이 동체는 몸통동에다가 몸체자를 쓴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몸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전의 설명을 보니 물체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을 동체라고 한다. 네, 자동차의 동체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목, 팔, 다리, 날개, 꼬리 따위를 제외한 가운데 부분이다. 몸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체와 사지다. 예, 사지 할 때는 이제 팔, 다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공기의 날개와 꼬리를 제외한 중심 부분을 동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승무원, 여객, 화물 따위를 실으며 발동기나 각종 탱크가 장치되어 있다. 이렇게 거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동체다. 자, 비상시에 착륙을 하는데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 바퀴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행기 전체 몸통을 가지고 이렇게 착륙을 시킨다. 그것이 이제 동체 착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착륙 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땅에 대어 착륙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자, 지체다. 동체와 지체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만은 앞에서 사지라고도 나오는데 사지, 두 팔과 두 다리, 그래서 네 개다. 지라는 것은 이렇게 갈라져 나온 부분을 얘기하죠. 몸에서. 그러면 지체라는 것은 뭐냐? 지는 팔다리를 얘기한다. 사지의 지다. 그리고 체는 몸이다. 그래서 팔다리와 몸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사람의 경우에 몸통과 팔다리를 합쳐서 지체라고 한다. 네. 갈라져 나온 사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통까지 몸을 같이 합쳐서 지체라고 한다. 그 부분은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이었다. 예, 몸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은 지체가 높은 집안의 사람이다 할 때 지체는 이렇게 순 한글로 쓰는 지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뭔가 늦었을 때 지체했다 할 때는 또 다른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동인형이란 말은 상당히 듣기 힘듭니다만 이 몸통 동자를 써서 인형인데 이렇게 몸통이 돼 있는 그런 인형이다. 자, 볼까요? 위, 사람의 몸의 위, 장, 간, 신장 따위의 내장이 보이도록 만든 인형이다. 약방 같은 데서 전시용으로 세워둔다. 가끔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를 찍을 때 배우 대신으로 쓰는 인형, 소도구의 하나다. 그렇죠? 어떤 주연 배우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낙하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때 직접 뛰어내릴 수 없으므로 이런 인형을 해서 이제 떨어뜨린다. 그때 몸통 동을 쓰는 동인형이라고 한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구리 동자를 써서도 동인형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약방 같은 데서 쓰는 이제 동인형이다. 그렇죠? 사람의 내장을 이렇게 보고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데도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의 재료가 예를 들어서 뭐 구리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여길 동인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구명동이 네, 조끼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동체 착륙의 동체, 네. 그리고 동인형의 동 같은 동자 우리가 평소에 잘 보기 힘든 그런 글자입니다만은 이 위에 두 낱말은 가끔 쓰는 낱말이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